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15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뭐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원인, 얘기들 좀 해보고, 요 부분이 이후 어떻게 작용할지,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제목을 요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중국이나 홍콩 증시의 급락, 이거 어제에 이어서 상당한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제 이렇게 지금 내린 상태에서 어제도 지금 2.6%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3.5% 지금 하락 중인 상태고, 최근 하락폭을 보면 사실 이게 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 상태고, 이게 지금 똑같이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요만큼 내려오면서도 진짜 지금 죽겠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얘 지금 이만큼 지금 하락이거든요. 얘 지금 이런 상태인 거고, 중국 이 정도인데요. 홍콩은 지금 더합니다. 홍콩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제 4.97% 하락, 그러니까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4.6% 하락, 이 지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홍콩의 하락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는 엊그저께부터 이제 어제였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급하게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쪽에서 일단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에 대한 어떤 상장 폐지 관련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홍콩 증시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부분이 중국에 일단 어느 정도 반영이 같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썩 좋지 못한 상황인 것이고, 거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 오늘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일단 확진자 수가 더욱더 많이 나오면서 오늘 뭐 5,000명, 5,500명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 급작스럽게 이제 그동안 이 올림픽과 패럴림픽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 아마 그 이후부터는 조금 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 뭐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원래 했던 대로 그냥 아예 도시 전체를 봉쇄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이제 성 전체를, 지린성 같은 경우 성 전체를 봉쇄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이 부분이 공급망 문제를 또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전 지역 같은 경우 어제 봉쇄가 나오면서 폭스콘 같은 경우가 애플 그 아이폰 생산을 중단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들렸는데, 이런 식의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은 상태, 이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공급망에서 시작을 했는데, 공급망이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 상태,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공급망 문제가 하나 더 추가,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뭐 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받은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당사국인 중국이나 홍콩에 비하면 지금 뭐 상대적으로 지금 양호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지금 사실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이제 장중에 돌았던 루머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또 루머로 돌기 시작을 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중국 증시 다시 급락을 만들어냈고, 그 오후장 급락이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던 거. 오늘 하루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은 확진자 뭐 봉쇄 그 영향이었고, 하락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거는 오늘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이나 소비 지출 관련한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지표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오후장에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이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머 관련한 부분과 일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증시가
중국 증시의 동조화되는 비율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오롯이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동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좋지 못한 모습, 수급적으로도 좋지 못했었고요. 흐름적으로도 별로 좋지 못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1조 원가량 매도가 나왔고요. 다만 이제 동시효과에서 선물 같은 경우 조금 줄여주긴 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리오프닝 섹터들 오늘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모 치료 관련한 섹터들도 일부 움직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한 섹터들, 스마트 그리드 요런 섹터들 움직임이 좀 괜찮았었고요. 반면에 뭐 오전과 똑같이 비슷하게 해운, 조선 섹터들 별로 좋지 못한 모습들 계속 나타났고 그동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한 부분에서 뭐 희귀금속, 비철금속 관련한 섹터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섹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뭐 이거 코덱스 뭐 이런 거 지금 매수가 좀 좋은,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종목 자체에 대한 매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카카오뱅크, LG전자, 기아, 고려아연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조금 괜찮았고요. 네이버하고 이런 종목들 괜찮았고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윤 당선인의 어떤 규제 완화 의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다음 오늘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뭐 지금 공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우리가 보통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필요하긴 한데 이제 공매도에 안 좋은 좀 이 단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최근 그 단점들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HMM,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오늘 매수 상위 쪽에서는 안랩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그 외에도 클래시스, SM,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 뭐 이런 정도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휴젤, 셀트리온 헬스케어, 컴투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지금 시장이 계속 좋지 못한데 사실은 2600까지 일단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은 오전에도 드렸고 뭐 며칠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수요일까지는 요 위에 뭐 사실 이 위에서 놀았으면 제일 좋았던 거고 여기서 놀았으면 제일 좋았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요 부분에서 놀아주고 목요일 날 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뭐 일시적인 충격이 좀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여기를 한번 볼 수 있는 요 자리 이 근처를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사실 좀 기대를 해서 오늘은 좀 반등을 조금 주기를 바랐는데, 일단 뭐 역대급으로 지금 뭐 작년 6월부터도 우리 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역대급 악재들이 뭐 숱하게 매일매일 터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2008년이나 뭐 2013년도 무렵이나 뭐 2020년 이 팬데믹 관련한 요때 같은 경우는 아주 굵직한 거 한 방이었잖아요. 아주 굵직한 거 한 방. 근데 지금은 계속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대형 핵폭탄급은 아니지만 미사일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과 거의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매일 숨을 돌릴 겨를이 없이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그 악재가 조금 소화가 되나 싶으면 또 하나의 악재, 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어려운 구간인 건 맞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요번 FOMC에서 25bp 인상한다라고 인상 결정이 나고 점도표상에서 조금 강화된 얘기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5월 달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어라고 경계감 정도는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은 계속 드렸어요. 그 상황은 아닐 것이고 바닥을 조금 이렇게 잡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점진적인 파도를 타면서 점진적인 이런 흐름들이 일단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저녁에 또다시 인제 협상이 재개가 될 텐데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지를 또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낮에 우리 시간으로 낮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었었죠. 아침에 이 대통령실에서 올라왔던 SNS상에서 올라왔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 주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뭐 빠르면 1-2주 늦어도 5월 뭐 만약에 좀 그 중간중간 사이에서 뭔가 뭐 어긋나든 이제 이 시리아나 이런 데서 용병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 용병들까지 우리가 처치를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4월 정도쯤도 가능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지금까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상과 관련한 이런 얘기들 중심에서 언제 종료라는 종료 시점을 지금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러시아가 이 상태로 그냥 그냥 협상하고 끝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지금 뭐 키이우까지 지금 다 봉쇄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이 전쟁 상황은 또 한 번 안타깝게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측에서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이 반응에 대한 이 러시아 측의 반응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실마리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요 실마리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아마 뭐 중간중간 노이즈는 계속 있겠습니다만 주식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조금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주식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전쟁은 뭐 빨리 끝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뭐 여기까지 요거 한번 장중 이탈 정도까지도 일단 감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FOMC 전에 바짝 엎드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FOMC 전에 바짝 엎드려 준다라는 거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주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증시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뭐 나올 수도 없겠지만 나온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연준 입장에서는 매파적 어떤 행보가 꺼리낌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건 뭐 어떤 분들은 아예 이번 달에 50pp 올려버리고 다음 달부터 조금 그러니까 매를 먼저 맞고 다음 달부터 조금 그러니까 5월부터 조금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번에 25bp 얘기를 하고 50bp 말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끌려가야 되는 상황은 당분간 나오겠죠. 나올 텐데 그 사이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호적인 이 흐름으로 이제 조금씩 담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것만 어느 정도 담기기 시작을 한다면 원자재 가격들이 일단은 지금 뭐 오늘 간밤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 좀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투기적 수요 들어갔던 것들 쫙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 추가적인 우려감들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5월 달에 꼭 50 BP를 해야 돼라는 상황은 4 월, 5월 지표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그래서 50 BP를 받게 되면 아마 50 BP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600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도 뭐 며칠 안에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은 25 BP 얘기를 하고 50 BP 올릴 수도 있어라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높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그렇게 된다면 요 자리 전후 장중 뭐 이탈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자리 전후에서 일단 다지기를 좀 하면서 바닥을 모색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